법이 정한 금액보다 비싸게 집을 샀습니다.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더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778명, 공공임대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다가 내 집을 장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게 잘못된 선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싸움 12년이 걸렸습니다. 이기다가 졌다가 또 이기다가 또 뒤집히다가, 그런데 끝에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오늘 그 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때는 2002년 경남 김해시의 대규모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14층에서 15층짜리 건물 11동, 총 1396세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이른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최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3년 그는 이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년만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다. 그 말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할 출발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연체도 없었고 이사도 안 갔고 계약도 성실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 건설회사가 공고를 냅니다. 이제 분양 전환합니다.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기간이 모두 끝났으니 내 집을 살 기회가 온 겁니다. 최 씨는 분양계약서에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평형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평생 모아온 돈과 대출을 합쳐서 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파트 단지 안에 이상한 말이 퍼집니다. 이 분양가, 법이 정한 금액보다 훨씬 비싼 거 아니에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은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식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건축비입니다. 집을 짓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A는 이걸 다르게 했습니다. 표준건축비, 즉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긴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케이크 재료비가 5,000원인데 규정집에 케이크 상한가는 10,000원이라고 돼 있다고 10,000원을 받는 것처럼요. 규정집 상한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 법, 강행법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겨도 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초과분만큼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은 것이 되고 그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걸 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권리,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여야만 합니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양전환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은 2013년 12월 19일에 났는데요. 그 이후에 계약서를 쓴 사람은 이미 여기서 탈락입니다. 두 번째, 이사 오는 날부터 분양계약을 맺는 날까지 이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조금 늦어지는 건 이해됩니다. 이사 준비로 기존 집에서 빠지는 게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6개월을 넘어서 전입이 늦어지거나 중간에 6개월 이상 장기 전출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의심받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복잡한 요건,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본인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까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건, 입주자 유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청약으로 들어온 분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날부터 분양계약일까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개별 계약 방식으로 중간에 들어온 명도 세대 입주자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계약일까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들어온 분들은 다릅니다. 선착순 임차인은 분양전환 당시에만 집이 없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다른 집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 전까지 처분해서 집이 없는 상태가 되면 자격이 생깁니다. 이 점이 청약 입주자, 명도 세대 입주자와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잠시 후 교훈 파트에서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14년 최 씨를 포함한 778명이 함께 소장을 냈습니다.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법이 정한 건축비 기준을 어겼습니다. 초과분을 돌려주세요. 2021년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분양가 계산에 사용해야 할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 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여야 한다.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가를 다시 계산해보니 20평형은 약 7,050만 원, 23평형은 약 8,200만 원, 회사가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20평형은 약 1,000만 원 가까이, 23평형도 수백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 초과분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2023년 초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원고들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회사가 이미 분양 전환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 다시 하라는 겁니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던 최 씨는 그 소식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라고? 대법원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우선 분양 전환 요건을 갖췄다는 것. 원고들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2심 법원은 회사가 자료를 안 냈으니 원고들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자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법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의 근거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회사가 분양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자격을 갖췄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번엔 778명 전원의 자격을 하나하나 직접 따져야 했습니다. 주민등록 이력, 주택 소유 이력, 거주 기간, 전부 다시. 그것도 10년도 더 된 기록들을. 이 심리 결과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의 케이스가 완전히 달랐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채널이 없었으면 몰랐을 판례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손해보기 전에 지금 눌러두세요. 2025년 11월 5일 환송 후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778명 전원을 개별적으로 따졌습니다. 먼저 분양 전환 승인 이후에 계약한 7명, 여기서 탈락. 그 다음 계속 거주 요건, 전입신고 날짜, 전출 기록, 가족 거주 여부를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최초 전입신고가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 지연된 경우 또는 중간에 6개월 이상 장기 전출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반면 잠시 나갔다 들어왔더라도 기간이 짧고 가족이 계속 머물렀다면 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요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까지 전수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다수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차액도 다시 정리됐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분양가는 20평형 세대당 약 7,050만 원, 23평형 약 8,200만 원. 실제로 낸 돈은 층에 따라 다르지만 20평형 기준 최대 8천만 원 초반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초과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딱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원고가 778명이나 되다 보니 법원은 사건 목록에 각 원고에게 번호를 붙여서 관리합니다. 마치 병원 차트 번호처럼 이름 대신 순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목록에서 678번째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사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2005년에 경남 의령군에 있는 다른 집을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2007년에 이 김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이미 다른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3년 그 집의 매도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등기도 말소됐습니다.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을 때는 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집이 없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으니 요건을 충족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도 세대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부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07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미 의령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나중에 합의해제로 없앴더라도 계약 당시의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나중에 경력이 생겼다고 소급해서 채용됐다고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처럼요. 자격은 그 시점에 갖춰야 합니다. 나중에 요건을 갖춰도 이미 충족하지 못한 그 순간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분의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77명, 건설회사 측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며 대법원의 끝까지 불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건설회사가 진 겁니다. 777명 모두 법이 정한 분양가를 초과해서 낸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2026년 4월 30일 최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소장을 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딸이 중학교 입학할 즈음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됐습니다. 12년, 그 긴 시간을 이겨낸 겁니다. 이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이 정한 분양가 계산식은 강행법규입니다. 어겨서 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단, 그 권리는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충족한다고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한 분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 또는 분양 전환 공고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유형의 입주자인지 확인하세요. 분양 공고 통해 들어오셨으면 청약 입주자, 나중에 빈 세대에 개별 계약으로 들어오셨으면 명도 세대 입주자, 청약 미달 후 선착순으로 들어오셨으면 선착순 임차인입니다. 선착순 임차인은 분양 전환 당시에만 집이 없으면 자격이 생기니까 지금 다른 집이 있더라도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거주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사 오는 날부터 분양 계약일까지 중단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입주일보다 많이 늦거나 중간에 6개월 이상 전출한 기록이 있다면 요건 충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력을 미리 뽑아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법이 정한 기준대로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표준 건축비만 적용된 건 아닌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분양 전환 가격 관련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이 사건 778명도 혼자였으면 못 싸웠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권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에 상황을 알려주세요.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법이 정해놓은 걸 모르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더 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판례인사이트 365는 바로 이런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실제 판례들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안 누르시면 다음 편 못 보십니다. 다음 편에서도 더 유익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